자,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 진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죠. 바로 치명적인 안전사고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내 현장에서 터졌다. 그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 혹시 제대로 실감하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서류에 적힌 딱딱한 경고 문구 같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관리자분들에게 아주 차갑고 또 명확하게 들이밀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안전 생존 가이드를 쫙 풀어볼까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엄청나게 쏟아지는 법적 업데이트들 있잖아요. 복잡한 건 다 빼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아주 직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무시무시한 처벌과 법적 책임의 무게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당장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2024년 사다리랑 안전모 개정안. 세 번째, 현장에 맞게 확 바뀐 밀폐 공간 관련 합리적 규제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현장의 운명을 완전히 가를 위험성 평가 패러다임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머리 아프셨던 법률 지식들 오늘 이 순서대로 아주 깔끔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처벌과 법적 책임의 무게인데요. 옛날처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관행으로 쓱 넘어가던 시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법이 정해놓은 방어선을 뚫리는 순간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무조건 머릿속에 콱 박아두셔야 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요. 이건 국가가 이제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중범죄랑 똑같이 취급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엄청난 의지인 거죠. 벌금도 장난이 아닙니다. 최대 1억 원이에요. 그리고 꼭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그냥 부상이나 단순한 안전조치 위반만 걸려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덮으려고 숨겼다? 바로 1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앞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형사처벌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행정처분, 그러니까 과태료는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흔히 깜빡하기 쉬운 보호구 미지급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 한 번 걸리면 500만 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3번 누락돼서 걸린다? 순식간에 1천만 원으로 확 뛰어버립니다. 이런 자잘한 서류 누락이나 관리 소홀이 모이면 결국 기업의 현금 흐름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였어요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적인 치명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 2024 개정 사다리와 안전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러니까 관리자분들이 오늘 당장 현장에 바로 세팅하셔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술적인 변화들입니다. 옛날에는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 그냥 어이 안 떨어지게 조심해 이 한마디면 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완전한 법적 의무가 됐거든요. 이동식 사다리를 쓰실 때는 무조건 3.5m 이하 높이에서만 작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바닥은 기본이고 지면에서 사다리를 튼튼하게 딱 버텨줄 아웃트리거, 즉 버팀대를 3개 이상 무조건 설치하셔야 돼요. 고정식 사다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울기는 무조건 75도 이하로 맞춰야 하고요. 만약 사다리 높이가 7m를 넘어간다? 그러면 바닥에서 2.5m 올라간 지점부터는 작업자 등 뒤를 안전하게 막아주는 등받이 울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3.5m, 75도 이런 숫자들 대충 정한 게 아닙니다. 진짜 치명적인 추락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물리적 한계선을 법으로 딱 통제해버린 거예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시면 바로 얄짤없이 법 위반입니다. 보호구 규정도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배달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 엄청 늘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법도 진화한 건데요. 오토바이처럼 엔진이 달린 동력 차량은 도로교통법 기준에 맞는 튼튼한 승차용 헬멧을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그냥 일반 자전거용 안전모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의 물리적인 속도나 충격량에 따라서 법적인 기준을 아주 정밀하게 나눠 놓은 거죠. 무조건 다 똑같이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실제 위험도에 맞춰서 합리적이면서도 꼼꼼하게 분리를 해둔 겁니다. 이런 디테일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어서 세 번째 섹션, 밀폐 공간 및 합리적 규제 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본 규제들이 조금 빡빡하게 느껴지셨다면요. 이번에는 현장 실무자분들이 이건 괜찮네 하고 반가워하실 만한 아주 합리적인 규제 완화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유해가스를 측정하려면 무조건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부르거나 비싼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엄청 번거로웠죠.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법이 현장의 진짜 경험, 그러니까 짬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측정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실무 경험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이제 내부 직원 누구라도 측정자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자격증이나 형식적인 절차보다 현장 바닥에서 뼈가 굵은 실무자분들의 실제 대처 능력을 법이 더 높게 처지게 된 거죠. 이거 정말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변화 아닙니까?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위급한 골든타임에 즉각적으로 탁탁 대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또 반가운 규제 완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학 공정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안전밸브 점검 주기인데요. 기존에는 이걸 무조건 매년 점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밸브가 설치된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주기가 아주 유연해졌습니다. 유체랑 직접 맞닿는 밸브는 매 2년마다 점검하면 되고요. 만약 안전밸브 앞단에 압력을 막아주는 파열판이 떡하니 설치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러면 매 3년마다 점검하도록 공식적으로 주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무작정 1년마다 하라고 현장을 옥죄는 게 아니라 설비의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완화해 준 거죠. 정말 타당하고 효율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2026년에 현장을 덮칠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2026 패러다임, 위험성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안전관리는 주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자, 이거 누구 책임이야? 하고 묻는 사후 대응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2026년부터는 사고의 싹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직업 안전의 기본 뼈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위험성 평가의 완벽한 내재화입니다. 이거 절대 예전처럼 책상에 앉아서 서류 작업으로 대충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6단계 사이클이 있는데요.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시, 참, 유, 결, 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평가 시기를 정하고요. 대상이 되는 시설을 특정합니다. 그다음 여기가 진짜 별표 5개짜리 포인트인데요.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근로자의 직접 참여를 반드시 무조건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날카로운 눈으로 곳곳에 숨어있는 유해 요인을 찾아내고 이 평가 결과를 전사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개선 대책을 실행하는 거죠. 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 자체가 2020년 이후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될 겁니다. 단순하게 체크리스트 빈칸 채우는 숙제가 아니에요. 사업장 전체의 안전 문화를 진짜로 진단하고 뜯어고치는 살아있는 호흡이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선제적인 예방 조치들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중대 사고가 터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문 꽉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쉬쉬하면서 덮고 수습할 수 있는 시대, 진작에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재해조사 보고서의 인터넷 공표가 완전히 의무화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고가 왜 났는지, 현장의 치부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대중들한테 낱낱이 공개되고 인터넷 공간에 영구적으로 박제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벌금 몇 천만 원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의 평판,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에 정말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현장에 불시 점검이 나온다면 과연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원문 자료들을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는 이 법 개정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삼색선 시리즈 같은 전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현장의 법적 방어력을 진짜 단 0.1%의 빈틈도 없이 꽉꽉 채우셔야 한다는 거죠. 2024년 당장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수칙들부터 2026년에 다가올 거대한 위험성 평가 체계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을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당장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몫은 결국 현장에 계신 관리자와 사업주분들에게 남겨졌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지금 과연 안전합니까?